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누군가를 위해 진짜 열심히 가이드 문서를 만들었는데 정작 받아본 사람은 이거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힘 빠지는 순간이죠.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문서를 넘어서요. 이 자료 자체가 스스로 선생님 역할을 하게 만드는 비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 거예요. 내가 일일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괜찮을까?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숙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발표 자료랑 교육 자료를 똑같이 생각하는 건데요. 이 둘은요, 사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 발표자가 있냐 없냐 이거죠. 발표 자료는 제가 옆에서 말로 설명을 해야 비로소 완성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들려는 교육 자료는 저 없이도 혼자서도 완벽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친절한 지도 같아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완벽한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여러분의 문서를 아주 효과적인 독립형 선생님으로 변신시켜줄 이미 검증된 5단계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자, 이 단계를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우리가 함께 살펴볼 5가지 단계입니다. 간단하죠? 첫째, 학습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하고요. 둘째, 이걸 누가 볼 건지 파악한 다음에 셋째,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 자료를 팍팍 쓰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1단계, 바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명확함이에요. 엑셀을 잘하게 한다. 어때요? 너무 막연하죠? 이런 목표 대신에 sum 함수랑 average 함수를 써서 출석부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학습자가 이걸 다 배우고 나면 뭘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자, 목표가 정해졌죠?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누구를 위한 자료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2단계, 학습자 수준 파악이죠. 똑같은 엑셀이라도 완전 초보자한테는 셀이 뭐예요? 같은 기본 용어부터 알려줘야 하고요. 좀 써본 중급자한테는 실전 활용법을, 그리고 전문가 수준의 고급 사용자에게는 숨겨진 고급 기능을 알려줘야겠죠? 누구를 위한 자료냐에 따라서 내용의 깊이와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3단계는 내용의 뼈대를 세우는 구조화 단계입니다. 학습자가 중간에 길을 잃지 않도록 든든한 지도를 그려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이거 왜 배워야 하는데요? 동기를 확 심어주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하게 하고 배운 걸 스스로 써먹어 볼 기회를 주고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 흐름만 잘 타면 학습 효과는 진짜 보장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시각 자료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100마디 말보다 그림 한 장이 더 나을 때가 많다는 거. 특히 복잡한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는요. 그냥 스크린샷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여기 클릭하세요 하고 화살표로 콕 집어주거나 작업하기 전이랑 후를 나란히 비교해주면 학습자의 이해도는 정말 순식간에 쭉 올라갑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단계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훌륭한 자료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자료를 써본 사람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고쳐나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5단계 프레임워크를 쭉 훑어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4가지 황금 법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지켜야만 비로소 여러분의 자료에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거죠. 첫 번째 황금 법칙은 바로 한 페이지에는 딱 하나의 개념만 담는 겁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막 주입하려고 하면요. 배우는 사람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돼서 결국 아무것도 기억 못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심플하고 명확한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진짜 배움은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보는 것에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의 자료는 단순한 설명서가 아니라 학습자가 직접 따라하면서 체험하는 하나의 워크숍이 되어야 합니다. 눈으로 읽고 손으로 바로 실행하게 만드세요. 세 번째 법칙. 이건 어쩌면 가장 친절하고
또 중요한 원칙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학습자가 겪을 만한 좌절을 미리 막아주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이거 왜 안 되지 하면서 포기할 만한 지점이 있잖아요. 그걸 미리 예측하고 혹시 이런 문제에 부딪혔나요?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야말로 자신감을 키워주는 최고의 방법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황금 법칙은요. 전문 용어를 최대한 쓰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배우는 사람은 완전 초심자일 수 있거든요. 가장 쉬운 언어가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깊게 퍼져나간다는 사실 항상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부턴 진짜 실전 팁입니다. 자료 제작자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팁들만 잘 챙겨도 여러분 자료의 퀄리티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뭐냐면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는 욕심이에요. 코끼리를 한 번에 삼킬 순 없잖아요. 내용을 잘게 나누는 겁니다. 학습자를 압도하는 대신 기초편을 마스터한 학습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심화편에 도전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실수는 맥락 없는 이미지를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림 한 장이 천마디 말을 대신하려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이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맥락이 없는 스크린샷은 그냥 예쁜 그림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죠. 딱 두세 명한테만이라도 미리 보여주면요. 나중에 수백 명이 겪을 수 있는 엄청난 혼란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자의 수준과 실제 수준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해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문서 자체를 학습자 바로 곁에서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친절한 선생님으로 만드는 것. 바로 그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만든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궁극의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직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막힘없이 해낼 수 있을까? 만약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문서를 넘어 정말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을 만들어내신 겁니다.